어두컴컴한 새벽,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내 이름은 서윤우입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와인잔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침내 오늘 밤으로 끝나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나다 그룹 빌딩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저곳이 바로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곳이자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되찾고자 했던 목표 지점입니다. 오늘 밤 작은 엄마는 여전히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20년 전 버린 그 소년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20년 전 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12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작은 엄마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감사했어요. 윤우야,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작은 엄마가 너를 돌봐줄게. 그때 작은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손수건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얀 레이스가 달린 그 손수건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손수건은 나중에 내가 작은 엄마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하게 될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숨겨져 있었거든요. 당시엔 몰랐죠. 작은 엄마가 나를 데려간 진짜 이유를. 작은 엄마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촌 동생 준혁이가 대문 앞에서 저를 맞았어요. 형,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네. 그때 준혁이의 미소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것도 복선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작은 엄마는 나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어요. 윤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작긴 하지만 아늑할 거야. 다락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작은 엄마가 그 상자를 보면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나요. 저건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던 건데 하고 중얼거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특허권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냥 작은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두셨나 보다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작은 아빠는 계속 작은 엄마와 눈짓을 주고받았고 준혁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우야, 많이 먹어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작은 엄마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가 건네준 밥그릇은 준혁이 것보다 작았어요. 그때는 그냥 아이용 그릇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윤우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을 보거라.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작은 엄마의 행동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락방에서 바라본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그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빠, 저 혼자서도 잘 살아갈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겪게 될 지옥 같은 세월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작은 엄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작은 엄마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김효진 작은 엄마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자상한 여성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준혁이와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거든요. 준혁이에게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사주면서 나에게는 아껴 써야 한다며 준혁이가 입던 헌 옷들을 물려줬어요. 윤우야, 이 옷 보면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야. 준혁이가 몸이 빨리 커서 거의 안 입었거든. 작은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옷에서는 준혁이의 땀냄새가 벨 정도였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작은 엄마의 사무실 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잠그지 않던 문을 내가 온 이후로는 항상 잠그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이상한 시건장치까지 추가로 달았어요. 어느 날 청소를 도우러 갔다가 그 문 앞에서 멈칫했죠. 문틈으로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윤우 아버지가 남긴 특허권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됐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변호사가 확인해줬거든. 그런데 윤우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어차피 그 애는 부모도 없는 애라서 법적 지식도 없을 테고.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특허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분명한 건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엄마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엄마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딘가에 나가곤 했어요. 회사 일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새로운 보석이나 옷을 사오기도 했고요. 어느 금요일 작은 엄마가 서둘러 나가면서 열쇠 뭉치를 떨어뜨렸어요.
그 중에 이상한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집 열쇠들과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사무실이나 창고 열쇠 같았어요. 윤우야, 이거 주워줄래? 작은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그 열쇠를 볼 때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준혁이도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근한 동생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 엄마가 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계시는지 알아?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이 온 다음부터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든. 형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집의 생활 수준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엄마는 더 좋은 차로 바꿨고 집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가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윤우 아버지가 남긴 특허가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하던데. 응,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술 덕분이야. 이제는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 그런데 윤우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지? 당연하지. 그 애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테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빚더미뿐이라고 계속 믿게 해야 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엄마가 나를 데려온 이유, 항상 잠궈두는 사무실, 갑자기 좋아진 생활 수준.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특허권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12살 어린아이였던 나에게는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그날 밤, 다락방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가 특허 서류에 서명할 때 사용하시던 펜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만년필이 나중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줄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엄마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분명히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내 미래를 망칠 계획들을. 작은 엄마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준혁이 생일과 이틀 차이였죠. 며칠 전 준혁이 생일 때는 정말 성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친구들 20명을 초대해서 피자와 치킨, 케이크까지 거의 작은 잔치 수준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어요. 이틀 후 내 생일에도 비슷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내 생일 당일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도, 작은 아빠도, 심지어 준혁이도 마치 모른 척했어요. 작은 엄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작은 엄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아, 그래. 그런데 윤우야, 생일이라고 뭐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너를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부모 없는 애들은 원래 생일을 조촐하게 보내는 거야. 준혁이는 우리 친아들이니까 다르지. 뒤에서 준혁이가 씩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은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생일 파티는 진짜 가족만 하는 거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그럼 나는 가짜 가족이라는 건가요? 저녁 식탁에는 준혁이 생일 케이크에 남은 조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윤우야, 이거라도 먹어. 생일 케이크야. 작은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틀 전에 준혁이와 친구들이 다 먹고 남은 이미 바싹 마른 케이크 조각. 그게 내 생일 케이크였어요. 고맙다고 안 해? 우리가 준혁이 케이크까지 나눠 먹게 해주는 건데. 작은 아빠가 언짢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락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작은 엄마와 준혁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가 윤우 형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케이크까지 나눠주고. 그게 뭐 어떠냐? 어차피 우리가 그 애를 키워주는 건 그 애 아버지 유산 때문이잖아. 적당히 대우해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윤우 형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어차피 그 애는 법적 지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별 상관없을 거야. 또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그리고 법적 지식이 없다는.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상자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어려운 한자와 영어가 적혀 있어서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특허라는 글자가 여러 번 보였어요. 이게 작은 엄마가 말하던 그 특허권인가? 하지만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명자 서강호, 승계인 서윤우, 아버지가 무언가를 나에게 물려주려 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부터 작은 엄마의 태도가 더욱 냉랭해졌어요. 아마 생일날 내가 속상해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야속하게 굴었어요. 윤우야,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라. 우리가 너를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 가서 우리 가족이 너를 차별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겠지? 그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입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준혁이도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형은 우리 집에서 키워주는 거니까 집안일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친아들이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만 형은 다르잖아. 결국 나는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윤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니까 기특한 애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았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어렸던 나는 나중에 커서 이 집을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엄마의 계획은 나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어느 날 밤, 작은 엄마 사무실에서 새는 빛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뭘 남겨주셨는지도 알아낼 거야. 창밖의 별을 보며 아버지께 속삭였어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내가 중학생이 되면서 작은 엄마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작은 엄마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자를 뒤져보고 계셨죠. 작은 엄마, 뭘 하세요? 아, 윤우 왔구나. 방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 이 낡은 상자는 뭐냐? 아버지 유품이에요. 작은 엄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유품, 뭐가 들어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만년필이랑. 나 좀 보자. 작은 엄마가 상자를 뒤져보더니 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특허권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이건 뭐냐?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작은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윤우야, 이런 서류는 아이가 볼 게 아니다. 내가 맡아서 보관해 주마.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그때 작은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때렸어요. 뺨에 따끔한 충격이 느껴졌죠. 너는 여기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 집에서 내가 뭔데? 그 순간 준혁이가 나타났어요. 형,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형이 우리 집에 살게 해달라고 빌면서 온 거면서. 난 빌어서 온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 가서 살겠다고.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잖아. 작은 엄마가 서류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런 건 성인이 되면 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보관하겠다. 언제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그 전에는 이런 복잡한 서류 봐도 소용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낡은 만년필 하나뿐이었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작은 엄마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를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윤우야, 오늘 회사 창고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라. 저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요. 공부. 내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 하게. 어차피 대학도 못 갈 텐데. 차라리 일찍 사회 경험이나 쌓는 게 낫겠어. 결국 나는 주말마다 작은 엄마 회사 창고에서 일해야 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동안 준혁이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겼죠. 그러면서도 작은 엄마는 밖에서는 우리 윤우가 정말 성실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장하네, 어른스럽네라고 칭찬했지만 나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창고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작은 엄마의 회화를 엿들었어요. 네, 이 기술 덕분에 우리 회사 매출이 10배는 늘었어요. 정말 대박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개발자한테는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가족이 미성년자라서 제가 후견인으로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 기술이 바로 아버지의 특허였구나.
그리고 작은 엄마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라서 말 잘 듣고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할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작은 엄마는 나를 계속 속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성인이 돼도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창고 한쪽 구석에 숨어서 더 들어봤어요. 혹시 그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애는 법적 지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거든요. 게다가 부모가 빚만 남기고 죽었다고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서 자기가 얻은 걸로 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 교묘하시네요. 사업은 머리를 써야 하는 거죠. 그 애 아버지도 너무 순진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바보라서 작은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엄마의 말과 행동, 회사 상황, 그리고 나에게 하는 일들까지. 한겨울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작은 엄마가 회사 접대로 늦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윤우야, 너 참 운이 좋은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남긴 그 특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내 아버지 특허로 우리 회사가 대박 난 거야. 연간 몇십억씩 들어오고 있어. 취중에 실토한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그럼 제가 받아야 할 돈은요? 받아야 할 돈. 누가? 너가? 작은 엄마가 크게 웃었어요. 너는 우리가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내 아버지가 남긴 빚도 우리가 다 갚아줬는데 뭔 돈을 받겠다고?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고요? 당연하지. 회사 운영하다가 망해서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었어. 우리가 그 빚까지 다 갚아준 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빚을 남기신 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남겨두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작은 엄마는 그걸 모두 가로채고 나에게는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지 어디 가서 살겠어? 그날 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아버지의 만년필을 넣고 새벽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친구들 집에 가서 사정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나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한겨울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작은 엄마 집에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며칠 후 작은 엄마가 나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감히 집을 나가다니.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기 싫어요. 그때 작은 엄마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우리가 너를 키워주는 게 거짓말이야? 아버지 특허권 얘기요. 아버지가 빚을 남기신 게 아니라 재산을 남겨주신 거죠. 작은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작은 엄마가 취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특허를 남겼어.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너는 미성년자라서 관리할 권한이 없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럼 성인이 되면 돌려주실 거예요? 작은 엄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우야, 현실을 좀 봐라. 내가 지금 어디 있어?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죽어라. 어디 혼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작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협박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더 노숙을 하다가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노숙자 쉼터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분이었어요. 젊은 친구가 왜 이런 곳에 있어? 집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에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작은 엄마의 배신, 아버지의 특허권,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그 서류들 혹시 사본이라도 남아 있어? 아니요. 모두 빼앗겼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우야, 특허청에 가면 모든 특허 정보를 볼 수 있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특허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생전 처음 특허청을 방문했어요. 컴퓨터로 아버지 이름을 검색해보니 정말 있었어요. 아버지의 특허가 3개나 등록되어 있었고 모든 승계인은 서윤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봐라.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그런데 관리인이 김효진으로 되어 있어. 이건 뭐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엄마가 후견인 자격으로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유권자는 여전히 나라는 거였어요. 윤우야, 너는 이 특허의 진짜 주인이야. 18살이 되면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엄마가 순순히 돌려줄 리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은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공부해야 해. 법률 공부를 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어야 해.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나에게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나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과 특허 관련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컴퓨터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아버지의 특허가 IT 관련 기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엄마의 회사가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아버지의 특허였다는 것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 기술로 돈을 벌어서 회사를 키웠는데 이제는 주식까지 상장한다고요? 윤우야, 화내지 마. 이건 오히려 기회야.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회사가 클수록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해. 그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복수심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오직 실력을 기르는 데만 집중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준혁이를 마주쳤어요. 3년 만에 보는 사촌 동생이었죠. 어? 윤우 형. 형이 여기서 뭐 해? 공부하고 있어. 공부. 형이 뭘 공부해? 준혁이가 비웃었어요. 형 집 나간 다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런데 형이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네. 걱정. 정말로? 당연하지. 그래도 한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아, 맞다. 엄마가 전해달라고 했어. 준혁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형 앞으로 온 편지인데 우리 집으로 배달됐거든. 편지를 받아보니 특허청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특허 갱신료 납부 안내서였죠. 이게 뭐야? 준혁이가 궁금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특허 갱신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돈을 작은엄마가 대신 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참,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형이 18살 되면 집으로 돌아오래. 그때 형에게 줄 게 있다고 하더라. 줄게? 잘 모르겠어. 어른들 일이라서. 어쨌든 형,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작은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속이려는 거겠죠. 18살이 되면 특허권을 넘겨받는다고 속여서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또 다른 서류의 서명을 받아서 영구히 빼앗으려는 거겠죠.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작은엄마가 저를 다시 집으로 부르려고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려는 거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18살이 되는 즉시 법정에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윤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봐. 법률도 공부했고, 컴퓨터도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하는 거지. 작은엄마가 너를 무시했던 것처럼 넌 작은엄마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대갚아줘야 해. 그때부터 나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작은엄마의 회사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도 연구했어요.
17살이 되던 해 드디어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작은 엄마의 회사가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바로 아버지의 특허라는 것도 공개적으로 발표된 상태였고요. 이제 때가 왔구나. 18살 생일을 하루 앞둔 밤, 나는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윤우야. 내가 워낙 훌륭한 아이라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께 보답할게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복수가 끝나면 미움도 놓아버려야 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오직 복수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18살. 드디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18살 생일 당일, 나는 특허청을 방문했어요. 성인이 된 이상 더 이상 후견인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특허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어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특허권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3개의 특허 모두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작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우야, 생일 축하한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집으로 와라. 내게 줄 게 있어. 뭘 주신다고요? 와보면 알아. 내가 그렇게 관심 있어 했던 내 아버지 유품들 말이야.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지금까지 빼앗아갔던 특허권을 돌려주는 척하면서 다른 함정을 파놓았을 거예요. 집으로는 안 갈게요. 카페에서 만나요. 왜? 집이 불편해? 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엄마가 말했어요. 알겠다. 그럼 내일 강남역 앞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작은 엄마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함께 와 있었어요. 역시 뭔가 서류 작업을 하려는 거였죠. 윤우야, 많이 컸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별로요.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아버지 유산을 돌려줘야겠다. 작은 엄마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여기 내 아버지 특허권 관련 서류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동안 그 특허로 번 수익금도 따로 적립해뒀어. 수익금이요? 그래,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왔는데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은행에 적립해뒀어. 지금 통장에 3억 정도 있을 거야. 3억. 실제로는 그 몇십 배는 더 벌어들였을 텐데 3억만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작은 엄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돈을 받으려면 여기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였죠. 이게 뭐예요? 간단해. 내가 이 돈을 받는 대신 특허권에 대한 추가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외부에 험담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역시나였어요. 3억을 주고 특허권을 영구히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내가 후견인으로서 관리한 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친척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렇게 3억이나 주시다니. 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3년 동안 공부한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됐죠.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정말로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싶어요. 뭘 생각해? 3억이면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충분하지 않아. 내가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이야.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작은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우야, 혹시 내가 특허권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꿈도 꾸지 마. 특허권이 있어도 사업화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경험이 필요해.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제안은 오늘만 유효해. 내일부터는 3억도 없어. 1억도 안 줘. 협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었거든요. 작은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작은 엄마 회사가 아버지 특허로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요. 작은 엄마와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수집한 작은 엄마 회사의 모든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작은 엄마 회사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특허 라이선스 수익 현황도 있고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작은 엄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난 5년간 아버지 특허로 번 수익이 200억 원이 넘네요. 그런데 저에게는 3억만 주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어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작은 엄마 회사가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핵심 기술이 아버지 특허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 말이에요. 상장되면 회사 가치가 1,0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던데 작은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죠. 변호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하는 건 합법이거든요. 맞아요. 후견인이 선량하게 관리한다면 말이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후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남용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미성년자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거짓말. 뭔 거짓말?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요. 사실은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작은 엄마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워요. 나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엄마가 3년 전에 취중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내 아버지 특허로 우리 회사가 대박난 거야 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